자,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배우면 세상을 보는 지식과 힘이 생기는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중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수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소수자인가요? 자, 누가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그 의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조건. 첫 번째, 신체적, 문화적으로 구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이 달라야겠고, 종교가 서로 다르거나 성별, 남녀, 나이, 출신지, 성향 등이 달라서 구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권력의 열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소수자는 소수자 집단의 규모, 즉 머릿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력, 지위, 부 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단의 숫자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예의 수가 시민의 수보다 많아도 약자인 것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수가 인구의 절반이라도 약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는 상대적인 것일 뿐 숫자로 소수자를 정하진 않습니다. 자, 셋째로 사회적 차별.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차별이란 부당하고 불평등한 처우, 즉 차별 대우를 의미하겠죠. 네 번째, 집합적 정체성. 즉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난 차별받는 여성이야. 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색인종이야. 또는 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야. 라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에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 이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성적 소수자, 특정 종교인,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비혼주의자나 미혼주의자 등이 있겠습니다. 위의 소수자 집단의 조건에 맞춰서 한 번 정도 그 유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수자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차별받고 있을까요? 그 차별받는 모습, 즉 차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라는 이유로 구타, 감금, 방임 등의 신체적 학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욕설, 따돌림, 거부 등의 정서적 학대, 또는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임금, 재산 등을 착취하거나 기타 취업이나 이동 등의 차별 등이 흔히 나타났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 근로, 이동 제한, 또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 압수, 또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교육과 취업 등의 차별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 대전에서도
41세의 남편이 19살의 베트남 신부를 때려서 이 두개골,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그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참으로 이게 부끄러운 수준의 인권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셋째로 성적 소수자. 이 동성애자는 이 트랜스젠더 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 비혼주의자, 미혼주의자에 대한 편견, 기피, 따돌림 등의 차별과 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등이 우리 주변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의 소수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수자 문제는 나와 다른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깐보거나 후진국의 국민을 후진 사람으로 보는 편견이라든가 인간 무시 등의 잘못된 의식과 다양하고 특수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법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식개혁과 사회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의식개혁으로, 개인적 차원의 의식개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세계에 어울려 만드는 무지개처럼 이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높여야겠고, 자문화 중심주의, 즉 우리 문화만 옳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순혈주의, 한민족, 우리 민족만이 옳다라고 보는 거, 또는 민족주의나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인종, 특정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편견을 만드는 원인이겠습니다. 이런 것들 극복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인권교육, 평등교육 또는 캠페인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차원의 제도 개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과 법률을 개선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법률과 정책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장애인이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비혼주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약자 등을 보호하는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겠고요.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정책,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 소수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갈 때 지역 균형이라고 해서 지역 균형도 있고,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 또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 입학시키는 제도들도 바로 이 소수자 차별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들을 사진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몇 가지만 모아봤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어요.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며 소수자 차별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선 그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죽어간 유소년 인권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 문제,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사건인데 청소년 문제라서 더욱더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친구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다가 그 옥상으로 끌고 가서 그 괴롭히다가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그 너무 맞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서 난간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대 문제, 그리고 작년에 세계적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문제죠. 그 유명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백인 경찰의 얼굴이 참으로 뻔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마스크에 무지개 색상 보입니까? 마스크의 무지개 색상. 이 무지개 색상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에요. 흔히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만든 게시판인데요. 여성, 이제 여성 문제, 그리고 동성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역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젊은 여자 등에 대한 차별이 부메랑처럼 서로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계몽시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포스터예요. 서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간 묶음을 만들고 있죠. 우리 모두 인종은 다르지만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두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인권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인권 문제. 여러분 또래 세대와 관련된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청소년 노동권이란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위험하고 유해한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근로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 등 이런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요 8,720원이네요. 해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왜 침해당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청소년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고용주 개인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그 자신이 노동권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둘째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려는 마음이나 태도, 즉 준법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노동부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고용주도 준법 의식을 높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겠죠. 역시 개인적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교육, 캠페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을 보완해야겠죠. 우리 사회가 마련해 놓은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르바이트를 진행 중인 학생이 있다면은 잘 봐두시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표는요, 청소년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제도 개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본인 신청에 의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발부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 15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 등이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기업체 부설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우기도 하는 것이죠. 둘째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를 연소자라고 부르는데, 15세부터 18세까지를 연소자라고 부릅니다. 이 연소자가 근로할 때는요, 연령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란 1차적으로는 친권자, 즉 부모님이 되고, 이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가정법원이 지정한 자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척 중에서 촌수가 가깝고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선 법정 대리인으로 배정을 하고요. 자, 이마저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즉 고아원장 등을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5일이죠. 그래서 1주 35시간이 원칙이고요. 합의 연장 근로 시에는 하루에 1시간, 1주 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 외에도 도덕상 유해, 위험한 사업의 근로와 갱내 근로, 터널입니다. 터널, 땅속 터널 근로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유해한 업종이다, 유해한 사업이란 해로운 거죠. 즉 청소년에게 해로운 거, 유흥업소라든가 사행성 도박 관련 업무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에게 위험한 사업은 공사장 또는 높은 곳에서 근로하는 거죠. 고공, 해저, 용광로, 석유 화학산업 등과 같은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들은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리고 합의 연장 근로 시에는 일주일에 12시간 내로 제한을 함으로써 1주 최대 40시간, 12시간에서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 근로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요, 법정 대리인이나 노동부 장관이 직접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서 그 근로계약을 여러분 대신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근로계약서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되고, 임금은 미성년자 근로자 본인만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법정 대리인이 임금을 받아갔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법정 대리인이 임금을 대신 받아갔을 때에는 미성년의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다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그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된 임금은요, 사업자가 알아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휴일 및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 시에 약정한 임금을 말하고, 만약 임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일주일, 즉 주 5일제니까 5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주 5일제 근무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주니까 6일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당연히 산재보험, 즉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자, 이상으로 그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자 보호조치가 사회적 차원의 청소년 노동권 침해 예방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노동권의 이해 및 계몽을 위해 이 청소년 알바 10개명을 제작하고 유포했는데요. 그 내용은 방금 전 학습한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자 보호조치와 같아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또 여러분 또래와 관련된 일이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만 15세 이상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2006년생이라면은 2021년 생일이 지난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처럼 2005년생이라면은 2020년, 즉 지난해 생일이 지난 때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겠죠. 2계명,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죠. 요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의미합니다. 자, 3계명,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옆에 그 근로기준법상의 표준 근로계약서가 보이죠? 혹시 이와 다른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우선 근로계약기간, 그리고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일과 쉬는 날, 그리고 통상임금,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이 연차 유급휴가라는 것은 1년에 15일 이상 그 유급휴가, 즉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혹시나 1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에는 매월 1회 연차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받고요. 제5계명,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 40시간인지 말씀드렸죠? 하루 7시간, 주 5일 해서 원칙적으로 35시간, 그리고
합의 연장 근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이건 연소자만 적용받는 겁니다. 성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최대 4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명 휴일에 일하거나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다 하면 토요일 또는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50%의 가산금을 더해서 1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7개명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일주일을 개근했다라는 얘기는 5일, 주 5일제에서 5일을 일하게 된 겁니다. 또는 15시간 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 5일 일하고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음으로써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8개명 위험한 일, 유해한 일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한 일은 뭐 공사장, 터널, 고공, 해저, 용광로, 석유, 화학산업 등의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일,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유해, 즉 청소년에게 해로운 업종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성 도박과 관련된 업종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9개명 일을 하다 다치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10개명 혹시 이 앞에 있는 9가지 사안 중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1644-3119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절대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각하면 월급에서 얼마를 빼겠다. 주방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깨면 월급에서 얼마를 빼겠다. 차감하겠다. 라고 했다가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짜 큰일 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 문제로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야 인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알면 힘이 되는 사회 시간. 이 다음에도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